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톤코인과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톤코인은 텔레그램에서 개발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수십억 명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의 빠른 거래, 저렴한 수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톤코인은 9억 명의 텔레그램 사용자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탭투원 등 게임파이로도 다양한 사용 사례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텔레그램은 8달러까지도 상승했지만 최근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되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5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정책의 변경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규정 위반자의 IP와 전화번호부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거 텔레그램은 테러 혐의자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의 정보를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 위반자로 정보 제공 등급을 낮추면서 더욱 많은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자들의 검색 기능 악용을 방지함으로써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텔레그램은 불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친구와 뉴스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파벨 두로프는 현재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출시된 뒤에 보호관찰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전에 정책 변경의 움직임은 정부 측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벌금형으로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파벨 두로프의 체포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톤코인 자체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톤코인은 오너 리스크 외에 펀더멘탈 자체가 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볼 자료는 톤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온체인 분석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에 톤 네트워크의 덱스, 활성 주소와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에 톤의 가격을 보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덱스의 신규 주소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플랫폼 중에는 S톤파이가 전체 덱스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덱스 거래량의 증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톤의 또 다른 호재 소식도 함께 살펴보면 비트겟과 포사이트 벤처스가 톤 블록체인에 3천만 달러의 전략적인 투자를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투자는 톤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매입한 톤코인은 락업이 설정되어 있다고 비트겟은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서 톤 생태계 내에서 탭투원과 게임파이 등 새로운 트렌드의 채택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톤 블록체인은 캐티즌, 도그스, 햄스터 컴뱃 등 많은 탭투원 게임을 흥행시켰고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포사이트 벤처스의 CEO인 포레스트 바이는 톤 생태계의 빠른 성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5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TVL이 3억 5천만 달러로 18배 성장한 점을 예시로 들면서 톤 생태계의 획기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VC들 또한 톤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월별 퍼포먼스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현재인 2024년까지 비트코인의 월별 퍼포먼스를 확인해보면 9월달은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8번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9월이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24년인 현재는 6.8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매년 9월을 기준으로는 역대급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을 보면 11년 중에 9번이 상승을 하는 불장의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업터보라고도 불리고 있고 올해는 미국의 대선과 금리 인하 등의 호재가 겹쳐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택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택스 재단이 10월 9일 나카모토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스택스의 나카모토 하드포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었고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눌러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택스 개발자들은 나카모토 하드포크를 위한 비트코인 블럭이 86만 4,864번째가 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나카모토 하드포크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파이 및 디앱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드포크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택스는 SBTC라는 스택스 비트코인을 비트코인과 1대1로 연동해서 구성하고 있고 트랜잭션 속도가 향상이 되며 비트코인 가상 머신도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나카모토 하드포크가 진행될 경우 1.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생태계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스택스 자체에도 큰 변경점을 가져올 이벤트인 만큼 기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홍콩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를 위해서 CBDC 프로젝트인 홍콩 달러 플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줄여서 2-HKD 플러스 프로젝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1년간 진행해서 최종 결과를 25년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홍콩 통화청은 인터넷 홍콩 달러 2-HKD라고 불리는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성공적인 마무리 끝에 이번에 두 번째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홍콩 달러 플러스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자산 결제와 프로그래밍 가능성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업 환경에서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 가능성도 함께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홍콩 달러 플러스 프로젝트에는 총 11개의 그룹이 참여한다라고 홍콩 통화청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그룹이 실로 엄청난데 함께 살펴보면 항생은행, 앱토스, 스탠다드 차타드, 블랙록, 마스터카드, 비자, 피델리티 등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생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들 또한 CBDC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개사의 투자사 가운데 토큰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앱토스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앱토스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확인이 어렵지만 앱토스 생태계에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홀더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셀레스티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모듈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셀레스티아 재단이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는 베인캐피탈이 주도하에 싱크러시 캐피탈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셀레스티아의 총 자금 조달액은 1.5억 달러로서 하나로는 2,058억의 대규모 자금 유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셀레스티아의 또 다른 주요 소식들도 살펴보면 셀레스티아의 핵심 개발자 커뮤니티는 셀레스티아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획기적인 로드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데이터 처리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안입니다. 셀레스티아는 1GB 블록으로 끊임없이 확장해서 셀레스티아의 롤업 에코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자의 처리량인 24,000 TPS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셀레스티아는 로드맵에서 공개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투자 유치 또한 이런 로드맵의 가능성을 두고 VC들이 참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솔라나와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볼 소식은 솔라나의 강세 신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엠버 데이터를 인용해서 솔라나의 강세 신호를 예상했는데 미결제 약정에서 콜옵션이 풋옵션에 비해서 비중이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리빗 거래소의 솔라나 옵션 미결제 약정은 4,572만 달러로 풋옵션 미결제 약정의 2.5배 이상의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은 아시다시피 보유자에게 기저 자산을 지정된 가격에 구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이전에 행사가 이상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할 때 매수하는 상품으로서 콜옵션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금융시장이 솔라나 상승에 대비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상승을 예상하는 움직임은 코인쉐어지에서 공개한 디지털 자금, 자산 흐름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은 5주 연속 자금 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솔라나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지속해서 꾸준히 유입을 보이고 있고 지난 한 주간 3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기관들이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에 대한 기업들의 채택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 2024에서는 파이어 댄서를 비롯한 솔라나 모바일, 시커 등 다양한 호재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의 암호화폐 부사장인 호세 페르난데스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인 PYUSD가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 블록체인에 더 적합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는 페이팔이 처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었다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결제에 필요한 속도와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결제에 적합한 블록체인으로 솔라나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PYUSD는 24년 5월 처음으로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되었고 현재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기밀성, 보안 관리가 탁월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페이팔 부사장은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솔라나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채택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 홀더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리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플랩스가 매년 개최하는 리플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스웰이 마이애미에서 2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10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리플에 관련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내용과 블록체인 기술 소식, 파트너십 발표 등의 호재들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스웰은 거대한 파도라는 뜻으로서 매년 리플의 호재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SEC의 항소 기간이 10월 7일인 만큼 항소 결과에 따라서 스웰 행사가 엄청난 호재성 재료들로 쏟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스웰 행사 일정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